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그러니까요. 일교차가 심해져서 그러니까. 저녁에는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옷도 되게 가을가을하네요. 예, 안에 뭐. 자켓이 도대체 몇 개예요? 자켓이요? 네. 7개. 요일별로? 딱 7개. 월화수목금. 더 이상 살 생각도 없고, 줄 생각도 없고, 요일별로. 참 잘 어울려요. 예. 자. 알겠습니다. 참 실적 발표가 시작됐는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기업들이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뜨거운 물과 찬물을 또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러한 또 날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뭐 물론 지난 주부터 이제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실적 발표가 됐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주부터가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또 제한돼 있으니까 저희가 실적 발표 기업들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시작으로 방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박을 미주미 강연 때 봤는데 의외로 존잘이라 놀라. 왜 의외죠? 나를 어떻게 봤길래? 대놓고 왜 의외죠? 자, 근데 동의합니다. 왜요? 동의해요. 아니 이제 저는 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니요, 진짜 존잘이에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여기 스튜디오가 제가 다른 방송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가 빛이 좀 강해요, 여기가. 여기가 좀 더 예쁘죠. 예, 그래서 피부가 조금 이쁘게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전 뭡니까? 아니, 뭐 지금 기자님도 피부. 자, 넘어가시죠. 자,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불이 붙었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제가 좀 썼어요. 이거 화면 조정 좀 해주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그 여러 금융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빨간색 네모칸이 이번 주예요. 이번 주고 가운데 있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그 기업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점점 커지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숫자가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23이라고 돼 있죠. 23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 이제 그 다음 주 되면, 피크라고 돼 있죠. 네, 피크라고 돼 있는데, 가장 큰 막대 그래프가 461개의 기업이, 저때 또 실적 발표를 한다. 이때 보게 되면 또 애플과 스타벅스, 이러한 기업들이 또, 저때 또, 실적 발표를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적 발표가 언제 있는지 또 언제 가장 시장의 변동성을 줄지를 좀 가늠하는 그러한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또 테슬라와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제가 이제 요거를 캡처했을 때는 마이너스 5%, 5.27%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또 제가 채팅창을 좀 보니까 마이너스 7%를 가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하락률이 좀 더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닝 같은 경우나 어닝과 매출 정도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EPS가 일단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한번 제가 분봉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분봉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밤,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한국 시간은 오늘 아침에 시장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또 2%가 오르는 상황을 좀 보여줬어요. 예, 갑자기 이제 변동성을 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니까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2.4%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이버 트럭의 생산 시작 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에 상당한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또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죠. 거기 그때 이제 좀 하락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4%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19년 2분기 보고서 이후에 수익과 그리고 EPS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러한 실적 발표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테슬라에서 어떻게 보였냐면, 경영진 자체에서 멕시코에서 계획된 새 공장 건설을 시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진하기 전에 회사가 자동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금리 환경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테슬라는 어느 정도 자동차 가격을 이제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계속 높거나 더 높아지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우리 테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더 저렴하게 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면서 이게 참 어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실적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가격을 낮춘다 해서 이런 수요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사이버트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량 생산에 도달하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이버 트럭을 상용화시키고 네. 이거를 또 양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큰 걸림돌이 많다. 거기에 이제 거시 경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이제 고금리 상태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같이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 하게 되면은 총 영업 이익률이잖아요. 영업 네. 이익률이 이번에는 7.6%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가 이제 17.2%인데 크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업 이익률을 건들다 보니까 테슬라가 과거에 있었던 큰 성장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사실 타 기업 대비해서 아주 높은 영업 이익률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은 깨지다 보니까 주가에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볼까요? 예. 네. 자, 테슬라의 그 과거 영업이익률의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 2020년 들어서죠. 아래 보시면 2020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 그다음에 2021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때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졌었어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영업이익률도 크게 증가를 했었고 여기서 고점을 찍었던 게 거의 30%의 영업이익률. 사실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 보기 힘들었던 영업이익률이었었거든요. 그 당시 그렇죠. 보면은. 예. 자, 그러니까 와 이건 정말 그 30%의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니까 그때도 아마 테슬라의 그 기업 가치가 뭐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뭐 시가총액을 총 합친 것보다 더 높다라고 해도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보시면 이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뭐 16% 약간 위에를 좀 기록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애널리스트들도 테슬라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주긴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지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R&D 연구개발 비용을 11억 6천만 달러를 이번에 이제 비용으로 이제 썼는데 전년 동기가 이제 7억 3,300만 달러보다 이제 훨씬 증가한 거죠. 예, 훨씬 증가했는데 이런 증가하는 어떤 데이터 뭐랄까요? 센터,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프로젝트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은 비용이 이제 지출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AI 훈련 컴퓨터 크기를 뭐 2배 이상 늘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또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여지는 좀 남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테슬라 이제 분기별 매출이에요. 예, 좌측은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자동차 매출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제너레이션 그리고 뭐 ESS와 같은 그 저장 장치 자 이러한 부분인데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자동차 매출을 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동차 매출 파란색 부분이
자동차 매출인데 예, 이런 부분이 조금 매출적으로도 좀 떨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분기별 순이익입니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그쵸. 예,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뭐 여기 지금 제목에 써 있지만 테크 기업인 척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 자, 이건 뭐냐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위에 보시면은 자, 영어로 되어 있어요. 자, pretending. 그러니까 뭐뭐인 척하고 있다. 네. 테크 기업인 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거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올리면서 본인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화도 나고 네. 짜증도 나고 네. 예, 그렇지만 자, 왼쪽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GM과 포드, 테슬라, BMW가 있죠. 네. 예, 그래서 테슬라가 물론 다른 타 기업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애플과 페이스북과 구글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물론 지금 이것은 그냥 통일화 시킨 것 같아요. 네. 다 똑같이 25%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마음을 그렇게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겠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높은 영업이익률이었지만 네. 지금 이 테슬라가 이거 테크 기업인 척하는 자동차 회사 아니냐, 약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 때문에 자, 이러한 또 여론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일시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정말 완전 의외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참. 아니 넷플릭스가 이렇게 잘 되리라고는 잘 몰랐죠. 저는 사실 넷플릭스 보면서 이번이 가장 핫한 시즌이 아닐까. 네. 저는 이제 프리마켓에서 지금 13%가 넘어서 올라가고, 지금 제가 체크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야, 이게 지금 13%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뭐 가입자 수가 이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예상치를 비트하는 수익과 또 회사의 어떤 기본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 가격의 인상 발표로 시장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3분기 가입자가 무려 876만 명을 증가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 평균 추정치가 600만 명 수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약 한 뭐 25% 넘는 예, 그러한 어떤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고 있는. 자, 그래서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가 지금 가입자 수가 완전 서프라이즈를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넷플릭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의 3분기 순이익이 17억 달러, 그리고 주당 EPS가 3.73달러라고 이제 보고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가 이제 지난 해에는 3.10달러.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크게 상승한 EPS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분기 광고 계층 이제 구독이 뭐냐면, 이제 광고를 이제 내가 광고를 보면서 나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독자들이 오셨는데, 이게 거의 뭐 70%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개 국가에서 신규 가입의 30%가 나는 광고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겠다. 이러한 이제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광고 비용이 특히나 많이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에 좀 긍정적으로 좀 효과를 미치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크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공유 대한 단속으로 취소 건수가 예상보다 이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야, 비밀번호 공유 이제 없어 하면은 아이씨 안 봐, 기분 나빠. 이래서 그 취소 건수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없었다. 그래요? 예, 생각보다 없었다라는 게 이제 회사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차례 이제 헐리우드 파업이 있었죠. 물론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그러한 파업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지출이 약 1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컨텐츠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뭐 상당히 뭐 좋은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독자 증가율 정말 크고 좋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용자당 평균 수익이다. 구독자가 뭐 100만 명, 200만 명 더 는다 한들 그 하나하나가 보고 있는 그 구독료, 구독 서비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러한 이제 약간의 회의적인 좀 판단도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양쪽의 의견을 좀 들으시면서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넷플릭스도 그러면 그 구독자가 이번에 늘어난 게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건지 예. 이게 한눈에 보기 참 좋은 표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화면 함께 보시죠. 뭐 대략 이번에 880만 명 가장 오른쪽입니다. 880만 명이 는 거잖아요. 예. 그 팬데믹 당시에 팬데믹 수혜를 듬뿍 받았던 게 이제 2020년 그 당시에 1,000만 명 늘었던 때가 있었죠. 예. 한 분기에. 그 이후 최대치입니다. 팬데믹도 아닌데. 그렇죠. 엔데믹으로 다들 지금 외식 나가고 왜 여행 나가고 한다는데. 저는 근데 네. 이 표를 보니까 더 무서운 게 있어. 뭔데요?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 그렇잖아. 아, 그잖아요. 그래. 엔데믹에 그럼 1,000만 명이 또 늘겠어라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1,000만 명을 찍을까는 나는 사실 회의적이고 과거의 가입자 수 증가율은 네.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볼장 다 봤다. 이제 어찌 보면 다음 이야. 분기는 이게 가입자 수가 진짜 880만 명 정도 수준으로 네. 나올까? 이 생각이 이 표를 보니까 오히려 좀 무섭게 보여지네요. 우리 박종훈 팀장의 대단한 촉이 지금 예. 작동을 했어요. 예. 다음 분기 때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네. 성장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예, 성장은 다 하고 있는데 네. 얼만큼 이 빠르게 성장하느냐. 근데 가입자 수를 보니까 이제 올 때만큼 올 것만큼 온 것 같기도 하고 올 때까지 왔다. 자, 예,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되게 다행이네요. 비밀번호 그 공유를 그때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되게 예. 신기한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서프라이즈니까 네. 넷플릭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테슬라는 근데 참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예. 자, 다음은 그리고- 이제 TSMC죠. TSMC. 네. 예, TSMC인데 TSMC도 보시면 아시겠죠. 네, 프리마켓에서 지금 3%. 지금 모르겠네요.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좀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3%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3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24.9%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좋지 않은 그런 실적 발표를 했지만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비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도 뭐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 단위의 어떤 실적 발표를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이제는 반도체 특히나 뭐 TSMC를 비롯해서 네. 이제 반도체 공룡 기업들이 이제는 어떤 정도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러한 이제 좀 희망.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좀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5,467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23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게 또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8% 줄은 그런 수치이긴 합니다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비트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높은 실적을 거둔 것은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있겠지만은. 인공지능 칩 수요도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 매출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좀 적용이 됐다. 물론 뭐 3나노, 2나노도 많은 이제 그 실적에 좀 들어가긴 했지만은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되지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아주 고사양 칩들이 이 가전 제품의 수요를 그럼 상쇄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기에 우리가 인공지능 칩 수요에 대한 그러한 너무 과도한 그런 희망회로는 안 돌리는 게 좋다. 하지만 PC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수요 회복에 대한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너무 이제 반도체가 안 좋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러한 어떤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TSMC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타 기업들, 뭐 특히 뭐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그 외에 또 많은 어떤 기업들의 어떤 바로미터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반도체에 대한 섹터도 함께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반도체를 TSMC에 직접 투자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가운데 반도체 하나 없는 분은 없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TSMC 실적 발표에서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PC와 스마트폰의 수요가 이제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TSMC에서 직접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크게 둘로 나누면 레거시와 첨단 반도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첨단 반도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실적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레거시 부분인데 그렇죠. 디램이 언제 반등할 거고 낸드가 언제 반등할 거고 뭐 지금 가격은 좀 이제 바닥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반등을 언제 할 거고 막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1년 넘게 우리 얼마나 수많은 감사를 했습니까? 그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PC와 스마트폰이 레거시니까 레거시가 이제 좀 바닥을 돌아서는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이번에 준 거라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TSMC가 이런 걸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 부문의 매출 비중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게 4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 분기가 44%였는데 이게 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능보다 레거시가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걸 보니 레거시도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SML 있잖아요. 어제 저희가 그 ASML이 내년 매출이 정체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1년가량 공장 가동을 연기한 건데 그게 실제로 이제 이 얘기를 TSMC가 했습니다. 그래서 TSMC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올해 자본 지출을 약 320억 달러로 적절하게 긴축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ASML 그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9월까지 3개월 동안의 자본 지출도 전분기 대비 13% 감소한 71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거 보니까 확실히 TSMC가 그 장비를 막 넣는 걸 안 하니까 ASML도 내년 실적이 좀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렇게 좀 연결되는 그 고리도 좀 흐름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 물론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남아 있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은 매출 성장률입니다. 매출 성장률. 자, 왼쪽이 이제 넷플릭스고요. 오른쪽이 테슬라예요. 이게 지금 모든 시장을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이건 단지 매출. 영업이익률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현재 시장에서 열쇠가 성장률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지난 분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방금 보셨던 넷플릭스처럼 13%가 넘는 14%가 넘는 그러한 어떠한 어떤 매수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 오른쪽에 테슬라처럼 이런 매출 성장률 물론 매출 성장률이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꺾이게 되면 성장률이 꺾인다는 것은 성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율이 꺾인다는 얘기겠죠. 자 하지만 성장률이 꺾이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또 찬밥 심세가 되는. 자 그래서 이번 실적 시장에서는 만약에 좀 보신다면 과거 대비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는가가 시장의 열쇠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뉴스를 보다 보면 한 80%가 이팔 전쟁 뉴스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20%가 한 15% 정도가 실적 뉴스고, 한 5% 정도가 정치 뉴스고. 근데 지금 뭐 전쟁도 이스라엘 하마스 예를 들면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 그 뿌리까지 공부하시는 그러한 컨텐츠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전 중동 그 전쟁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역사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참 바빠요 저희가. 자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실적이 발표됩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좀 준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저는 참 기대되는 분입니다. 여의도 채권왕. 그렇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도록 하죠. 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